많이 늘었네. 반갑습니다. 네, 박승희고요. 2차 2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떻게 공부해도 합격하는지, 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재수생으로서 그다음에 재수하지 않는 방법까지 한번 해서 꼭 합격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바로 패스하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부분 없고요.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품목별로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제가 수기로 작성한 것들이라서 좀 주관적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봤더니 과수 쪽에서 갑자기 60점이 한번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총 9개 파트로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적과점 파트, 그 다음에 종합과수 9종,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과수에서도 일반적인 수학적 종합과수 4종 하는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생산비보장 밭작물과 인삼, 그 다음에 시설 작물까지 묶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과 마지막에 가축까지 이렇게 하면 총 한 9가지 파트 정도 되거든요. 그것들 이제 구분을 했을 때 봤을 때, 과거에는 이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골고루 나왔었어요. 그런데 6회 때는 2차 1과목이 한 곳에 과수 쪽에 60점이 나왔었는데, 이 60점 나왔던 것도 결국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30점은 과수였는데, 여기서 30점은, 나머지 30점은 저희가 모든 품목에 있는 평년 수확량과 모든 품목에 있는 자기부담 비율 나와서 자기부담 비율. 근데 이 자기부담 비율을 이 과수에 있었던 자두에서 물어보고 평년 수확량을 이 과수 쪽에 있는 뭐 복숭아인가 거기서 이제 물어봤을 뿐이에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논작물에도 있고 밭작물에도 있고 한 부분들을 그냥 활용했던 부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평년 수확량이나 이런 부분이 이 논작물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이쪽에 편입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자기부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적과점 종합 2에 나왔어야 되는데 적과점 종합 2가 뭐 2달, 3달 공부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거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낭패를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골고루 문제가 나오니까 적과점 종합 2가 어려운데 적과점 종합 2에 너무 올인해서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합격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것들 팁을 드릴 거고 같이 그런 부분들 만들어 갈 거니까 보시면 되세요. 이게 지금 1과목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2과목도 보면 2과목은 상대적으로 다 골고루 나왔잖아요. 다 골고루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비중은 뒤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 수업을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자세히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다. 대신 이제 1과목에 있는 걸 2과목에다 가져다가 좀 써야 된다는 부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목표는 2차 시험에서 1과목에 대한 과락률이 50%였어요. 그 다음에 2과목에 대한 과락률이 70%였는데 1, 2, 3, 4, 5, 6, 7, 8, 9, 13, 14, 15 15명 중에서 제가 여기서 12명을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3명은 재수강을 하셔야 되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3명은 어쩔 수 없습니다. 3명은 저랑 같이 가시고, 그래서 12명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예요. 불만 있으세요? 불만 없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락률이었으니까 저희는 이걸 합격률로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같이 끝까지 가서 한번 하시면 되세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지 않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까지는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그날 컨디션이나 그날 뭐 갑자기 귀신에 쓰여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무난하게 합격하겠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과락률을 합격률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니까요. 네. 다 똑같으시죠? 네. 자, 다음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서술형 문제들은 많이들 안 풀어보셨어요. 저도 서술형 시험 처음 봤는데 이게 보니까 단답형으로 해서 5점짜리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계산 문제, 공식에다가 간단하게만 대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단답형은 1과목에서 비중이 좀 있고 1.5점짜리, 2과목에서 단순 계산형이 1에서 5번까지가 이쪽에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계산 문제랑
그다음에 서술형 빈칸 넣기가 반반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점짜리,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5점짜리 5개랑 15점짜리 5개를 가져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세 문제만 맞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세 문제만 맞자. 이게 그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합격 점수는 나와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느냐. 이 두 문제는 무조건 부분 점수를 맞자. 여기서 부분 점수 30점 중에 20점 맞고, 여기 부분 점수 10점 중에 5점 맞는 게 목표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합격 목표를 한 75점 정도까지 되세요. 그러면 충분히 넉넉하게 합격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또 고민할 건데, 이게 제가 드렸던 것 중에 넓게 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업무방어서 반영 안 됐지만 이 과목에 대해서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적관 종합 2부터 해서 쭉 뒤에 보시면 특징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료도 지금 저는 이걸 칼라풀하게 했었는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흑백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단톡방에 누가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들어오시면 거기다가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원본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차 과목도 마찬가지로 다 올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학원에서 칼라 프린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또 시각적으로 좀 빨갛고 이쁘잖아요. 잘 나올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할 건데, 이 통서술형이나 응용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 과목에서 15점짜리를 2개 이상 맞지 못하면 합격권이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대신 저희한테는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적관 종합2에서는 무조건 10점을 맞을 수 있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서는 또 10점씩 맞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특강 형식으로 이제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루 동안에 계산 문제 다 끝내고 하루 동안에 통서술형을 다 끝내버려요. 그냥.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되면 3일 정도 수업을 하면 1과목, 2과목이 다 끝나고 하다 보니까 스파르타식으로 빡세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좀 버거울 수도 있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반복 학습이 되니까 또 내 걸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업무방어서를 같은 걸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나는 계속 봤어. 한 10번, 20번 읽었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쓰라면 못 써야 돼.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문제 같은 것도 접근을 하셔야 되고, 빈칸이나 요약이나 아니면 뭐 통서술하는 부분들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문제로 왔을 때 사실 어떤 부분들은 내가 아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아야 돼.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 자랑은 아닌데, 저는 40분 만에 다 시험을 다 풀었고 점수도 나쁘지 않게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약관대로 썼거나 아니면 문제가 오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해석해서 썼더니 그런 걸 이제 과감하게 부분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번에도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통서술형이나 응용 계산 문제를 할 때 과거의 패턴과 매년 이제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게 나중에 잘 찍어주고 중요한 부분 포인트 막 잡아달라.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긴장을 하거나 중요한 얘기를 하면 말을 더듬는다 했으니까 말 더듬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매번 더듬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4회 때까지는 이게 내용이 길어요. 결론을 보자면, 아까 1교시 때, 1차 때 나왔던 게 뭐였냐면, 손해평가반에서 배제해야 되는 사유를 쓰시오. 그거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과거에는 1번, 2번, 3번, 4번 4개를 쓰면 되는 거였어. 아까 1차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가입한 거, 아니면 내가 모집한 거, 이게 안 된다고 했었는데, 2차에서는 거기다가 내가 실시했어. 내가 실시한 거. 그거를 제조사나 검증조사는 안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평가사, B평가사가 어떤 과수원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상호평가를 하면 안 된다. 30일 이내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 원래 과거에 이걸 쓰는 거였어요. 15점짜리로.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보면 금차에
조사를 누가 했다. 어떤 가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A부터 H에 대해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아까 1차 공부하신 분은 손해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3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럼 어차피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아는 건지. 그러니까 1차도 알아야 되고, 또 2차도 또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상을 봤더니 누가 가입자 H고, A가 가입자가 있고, 또 모집인이 있는 거야. 근데 결론은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A 계약에 대해서, A 계약이 있는데, 이거를 이 전 단계에서 이번에 낙과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낙과피해 조사를 갈 때 평가인으로 구성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이제 묻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것만 암기하면 15점이었던 건데, 이제 이런 거를 15점짜리를 응용으로 계산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H까지 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가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못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야. 배제시켜야 되는 사람들을. 봤더니 A계약이었고, 그러면 A계약과 관련해서 못하는 사람은 계약자. 내가 가입을 했어. 그럼 내가 평가하면 안 되잖아. 그럼 H가 들어오면 안 되고. 내가 모집을 했어. E가 와서 가계약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H가 들어가면 안 되고 E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 또 봤더니 이 가입자가 있고 H도 가입자 될 수도 있잖아. 평가사 될 수도 있고 A도 평가사고 H도 아까 손해사정사가 뭐였죠? 평가인인가 기였으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상호평가도 가능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계약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접근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결론은 이거 갖다가 물어보는 거였어. 그래서 결론은 보면 일반은 A하고 B가 있었어, A하고 B. 근데 A는 H랑 상호평가가 된다. 그러면 아까 그 세 번째 사항이 되는 거고, 2번을 봤더니 C하고 H야, C하고 H. C하고 H는 내가 가입한 거를 내가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내가 가입한 거니까 아까 1번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1번 사항이다. 또 G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평가 가능하다. CDE는 E가 있네. 내가 모집한 거를 내가 평가한 거야. 그러면 이건 아까 두 번째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건 2번 사항이 되는 거고. DF는 여기 없네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개념적인 설명들은 드릴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아. 이제 이분은 100발이시고 저는 이제 머리가 있으시고 없으시고 막 그런 것들처럼 상대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인신공격도 할 수 있으니까 조시는 분들 특히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저 12명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조라서 11명이 합격하면 저도 손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 이렇게 응용이 된다. 과거와 다르게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들 아마 역대급으로 과락률이 높았을 거 이렇게 해요. 다들 이렇게 시험이 쉬웠다고 하는데 역대급으로 과락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락이 40점인 건 아시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응용하고 다들 이런 문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점짜리로 충분히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응용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응용해서 뭔가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15점짜리가 많이 그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원부방서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응용하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총 70개 정도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은 한 16개 축종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공통 분모를 다 빼고 나면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 지금 업무방어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한 품목에 빨갛게 변하고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변한 건 많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는 보험회사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보험회사다. 나는 계약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할 거고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보험 상품이고 그 보험 상품을 손해평가하고 피해를 산정하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것들인지 항상 이제 저희도 보다 보면 이거 계약자한테 불리한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끝날 때까지는 그 시험 끝나고 합격하고 나서 또 싸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상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줄이면 공부량이 축소가 되는데 저희가 업무방법서가 1과목이 약 한 400페이지 되더라고요. 2과목은 한 150페이지 되는데 한 뭐 500페이지, 550페이지 되는 거를 실질적으로 축소를 하면 한 4,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전에 이제 강의하셨던 저도 이제 그분의 영향도 많이 받고 많이 강의는 많이 듣지 못했지만 워낙 또 잘 가르치시고 축약하고 앞글자 따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좋은 공부 방법이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거기다 좀 약간 좀 살 좀 해서 좀 이미지 좀 넣고 조금 더 제 나름대로의 개념들을 넣어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고 대신 이 축소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거예요. 이 70개 품목을 저는 이제 4가지 조사 방법이나 4가지 사례 이렇게 줄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딱 축소를 시키고 각 해당되는 과수는 결국은 달려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과수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으다 보면 실제로 4가지에 대한 조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품목별로 가다 보면 약간씩 용어가 틀려지니까 뭐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저희가 주품종의 수확식이나 아니면 최초 수확 품종의 뭐 수확기 직전이나 뭐 거의 유사한 의미 갖다가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놓고 보면 아, 이건 좀 약간 의미를 좀 다르게 했네 해서 한 곳에다 모으면 그렇게 또 비교도 되고 저희가 또 암기도 좀 쉬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그 자료들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아까 응용 계산 문제를 아니면 또 응용하는 서술형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톡방이 있다고 하면 서로 이제 좀 어떤 문제들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 의논도 좀 하고 좀 주도적으로 공부하셔야 분명하게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뭐 저는 뭐 11시, 12시에도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진 않아요. 네. 예의상. 그분이 또 한번 받아들이면 또 다음에 또 전화하시니까. 그러니까 전화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면 또 제가 다음날 또 연락 드리거나 또 답변 드리니까 이제 알고서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나면 카톡이 뭐 한 몇백 개 와 있는 분도 있고 이번에도 계정 업방 바뀌면서 또 제가 잘못 수정한 것들 막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다 내 공부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니까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일주일 만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근데 보통 저는 이제 한 6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면 한 과목에 거의 끝나야지. 제 스타일은 끝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갈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거기 부족한 부분들도 다른 부분으로 채우거나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되 대신 이제 저희는 어차피 75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보니까 문제에서도 상, 중, 하 문제가 있고 옥수수도 상품, 하품, 중품이 있듯이 저희가 상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피해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상품을 조사하고 있고 그러면 나락으로 가야 되니까 한두 문제 나오는 것들은 부분 점수 받고 나머지 확실하게 받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반복을 할 건데 중요한 부분들 반복을 계속 할 거예요. 어차피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안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아무 쓸데없는 것들은 진짜 한 문제. 나머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반박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반박하셔도 되는데 다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깊게는 안 가더라도 다 두루두루 가져가실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전에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다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있으니까 어느 한 과목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다 두루두루 보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스파르타 정도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또 계산 문제를 계산식을 쓰고 다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쪽에 띄워가지고 제가 개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넘어갈 거고 관련된 것들을 대신 그걸 하나하나 작성해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적관 종합투 20분, 30분 걸려서 푸는 거 안 해요. 저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하는데 그 개념 설명으로 3-4문제를 풀 수 있게 설명을 드릴 거고 대신 이제 이걸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이제 알아서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저한테 이제 계산기가 잘못돼서 소수점 몇 자리가 틀렸네, 계산 결과값이 달랐네. 저는 맨날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시고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 대신 이제 그런 개념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절대 허투루 실수하지 않습니다. 결과값 같은 거 계산기 누르는 것들은 연습은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실질적으로 공통 분모를 묶고 그다음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양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준비해서 나갈 거고 또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수업하시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부분이 있는지 어떤 것도 요청하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기존의 스터디를 진행하는 게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계산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진행해 주세요. PA를 구하는 것만 한번 해주세요.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저희 테마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업무 방법서, 그 다음에 어떤 계산 문제나 어떤 기출 문제 등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약한 부분들, 뭐 통암기가 안 된다. 나는 죽어도 암기가 안 돼.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하루 3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월요일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되세요. 저를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따로 커리큘럼 만들 수가 없어서 기존의 학원에서 또 기존의 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써보니까 12월 달에는 2차 입문과정이고 1월, 2월에는 2차 기본과정까지 해서 이제 1회독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에 이제 2차 중급과정인데 저는 한 3주, 아무튼 한 2, 3주 정도 해서 업방에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월이면 끝나거나 아니면 4월 초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어떤, 제가 이제 요약된 것들을 이제 전달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약간 고민인데, 제가 가져가고 싶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방은 그냥 결국에는 그냥 개나 줘버려야 해요, 저는. 그거는 어차피 시험에 중요하고 이게 수험서지만 결국은 저희는 이거를 요약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업무 방법서에 대해서 약간 80에서 최소한 90%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만 다 요약이 되어 있을 거고 서로 비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가 가야 돼요. 저희가 어차피 서술형이니까 빈칸이랑 그다음에 서술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계산 문제 부분이랑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계산 응용 부분. 이 부분들을 연습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2, 3주 정도 코스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한 2주 정도. 계산 응용은 이제 이거는 복불복이라 이런 부분들로 한 4월, 5월 되면 또 1차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 많으신가요? 1차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5월달. 아무튼 제 계획은 5월, 6월까지 모의고사까지 다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월은, 그러니까 최소한 8월부터는 새로운 거 강의 듣거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무조건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그때는 내가 다 정립이 되고 충분히 반복을 하고 내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강의 쫓아다니고 어떤 수업 쫓아가고 또 새로운 거 보고 또 새로운 문제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래도 좀 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옆에 여러분들 앞에 와서 또 옆에서 말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7월 달 정도 되면 어떤 특강 형식으로 요청하는 것들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미비한 거 여기서 이제 잘 의논하셔서 내가 아까 그 4가지 중에서 이 통암기가 죽어도 안 되겠다. 서술형인데 어려운 서술형 아니면 계산 응용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저희가 어차피 계산 문제라고 하면 뭐 수학량 구하는 것들 전반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사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쭉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동안에 본인 학습이 많이 되셔야 되세요. 계속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적과점 종합 2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적과점 종합 2에서 뭐 복분자 관련된 병작불능을 뭐 밭작물, 논작물 그런 것도 다 얘기하고 있고 또 생산비 보장을 하면서 어떤 시설작물이랑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연결하고 인삼까지 같이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 4개를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버거우실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어차피 또 반복될 거예요. 만약에 시설에서 비가림 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또 산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해가림 시설 얘기했다가 원해 시설 얘기했다가 축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1회독이 된 거예요. 이제 해가림 시설 파트가 또 언젠가 오겠죠. 오면은 또 다시 비가림 시설 얘기했다가 원해 시설 얘기했다가 또 축사 얘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각각 파트에 갔을 때 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것들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해드릴 거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가서 목표는 저는 이제 우선은 7월까지 모든 걸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한 6월까지 해서 모의고사까지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7월 한 달 동안은 그런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은 개인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자료나 아니면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또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제 주도적이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때는 이제 뭐 질문을 한다거나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제가 뭐 주도적으로 절대 8월 달에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리거나 하면 혼란만 올 뿐이고 기존에 그동안에 공부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제가 따로 수업을 하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의고사까지 다 끝난다. 지금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스터디는 모의고사 8회까지 끝났어요, 벌써. 모의고사 8회분이 끝났고, 기출문제 1회부터 6회까지도 끝났고,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들 토대로 해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최대한 공급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공급해드릴 거니까, 그것들은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6월까지 끝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나왔던 것들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서술형 빈칸 넣기 할 때 정말 비교 정리를 잘 해놓으면 진짜 공부할 양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신세계를 맛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연결고리가 참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 논리를 어디 찾냐 그런 것들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선은 제가 아는 것들 썰을 풀어드리고 그런 것 갖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응용도 해보시고 또 같이 이렇게 응용도 해주고 아마 이제 한 5월 달이나 4월 달 되면 그렇게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통서술형이에요. 계산 문제는 개념 제가 다 잡아드리면 크게 어려워하시는 거 없으세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많이 나왔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통서술형은 저도 이제 뒤돌아서 하면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렇게 돌면 다 까먹는 게 다 똑같아요. 돌아도 안 까먹게 어떻게 같이 암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아까 전에 이거 뒤통수 보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도 저는 말씀드릴 때 한 4가지 과정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설명드릴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응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계산 과정도 특히 그 전에 하셨던 그 김건중 교수님이 진짜 이런 것들 잘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시던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도움 됐다고 하시니까 우선은 이제 그분들의 걸로 많이 습득이 되셨으니까 또 제 나름대로도 잔가지를 좀 펼칠 테니까 같이 접목시켜서 하시면 또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늦게 보셨던 분들은 기존에 좋은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인강도 꼭 잘 들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 공식들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공통 분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수업 잘 들으시면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6회까지 나오다 보니까 기출문제에서 한 이제 40% 정도 가까이 나와. 그러면 저는 우선은 이 과목으로 기출문제만 빠삭하게 정리해드리고 그걸 응용만 시켜드리면 여기서 과락자가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저는 70%를 저희 반에서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면 그 정도면 또 잘한 거죠. 그런데 이 과목에 대해서는 합격권 75점까지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제 어차피 이 과목 담당자니까 한두 명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과목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되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40%는 40점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5점짜리 한두 개, 15점짜리 하나랑 5점짜리 하나 더 맞으면 60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이 어려우면 1과목에서 한 80점 맞으시면 더 안정권을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뭐 하나 소홀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계산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하거나 계산 문제 한 문제 갖다가 뭐 2시간 가져가는 건 절대 결사 반대예요. 그렇게 또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생각도 안 할 거니까 대신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구분하실 건데 앞에 나왔던 것도 사실 개념만 알면 딱딱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황스럽고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솔직히. 저도 처음 봤을 때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부분 점수도 못 받았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제 할 건데 나중에 모의고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학량을 구하고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고 이걸 통해서 PAU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PAU를 구한 것 갖다가 보험금을 구하는 이런 대부분의 과정이 있다. 수학 감소 보험금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매실, 대추, 오미자 이 3가지 품목은
과중조사를 하지 않고 중량조사하는 품목이에요. 그러면 이 대추 가지고는 수확량만 구해라. 매실 갖다가는 수확량을 주어요. 피해율을 구해라. 오미자 갖다가는 보험금을 구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품목을 다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을 할 거니까 최소화 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내가 시간이 남으면 이제 크로스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매실로는 바꿔서 수확량 구해보고 오미자로는 피해를 구해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실에다가는 비대추정지수 같은 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넣을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이제 고민하실 거고 뒤쪽에서 또 자세한 것도 내용 나올 거야 돼. 그 부분이 없어졌네요. 네, 그러면 이제 따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은 여기 학원 잘생긴 부원장님한테 질문하시고 저는 이제 수업적인 것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잠깐만요. 오늘은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척과연 종합 2부터 할 겁니다. 자신 있으니까. 아이고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저희가 크게 보면 이 과목은 조사 방법 파트랑 보험금 파트야. 이거를 1과목에서 내가 보험 기간을 하고 있어. 보험 기간을 척과연 종합 2를 하는데 척과연 종합 2에다가 대상제가 뭐가 있고 조사 대상이 뭐고 조사 시기가 뭐고 조사 방법을 1과목을 공부하면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또 다시 또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2과목을 하면서 보험금을 구하는 부분 1과목 보험금을 구하는 것도 있고 2과목 보험금을 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같이 1과목 보험금을 구할 때 지급 사유랑 그쪽에서 수확량 구하나 감수량 구하나 피해율을 구하는 것들인지 보험금을 구하는 건지 유사하게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품목인데 같이 1과목과 2과목을 믹스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2과목이니까 2과목에다가 이런 과정에서 어차피 이게 끝이에요. 사실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피해율 산정해서 저희가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조사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런데 이 조사 안에 수확량 구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사 방법에 피해율 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조사 방법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입니다라고 써 있는 게 조사 방법이고 보험금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이렇게 계산 산식이 나와 있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디테일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연결시켜서 믹스시켜서 해드릴 거니까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제가 이제 조사 방법 쪽은 이렇게 네모를 그렇게 네모 그래서 네 귀퉁이 해서 하나는 뭐 대상체는 안 나오죠. 그래서 대시방 뭐 이렇게 하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 종류는 제가 다 알아야 돼요. 품목마다 무슨 조사가 있는지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조사 대상, 해당되는 대상 그다음에 해당되는 조사 시기 그다음에 조사 방법들 이것들을 가져다 다 설명할 거니까 해당하는 품목마다 나오면 이것도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들도 공통된 분모들이 다 있어요. 나 몇 번 하다 보면 반복적이 되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워요. 오래 걸려. 근데 매번 품목마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암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암기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사 대상 제외, 조사 대상, 조사 시기는 각각 한 줄씩밖에 안 돼. 많으면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하시면 결국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조사 방법이지만 조사 방법도 많이 나오지만 조사 시기나 조사 대상도 충분히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은 이런 수확량 구하고 피해율 구하고 보험금 구하는 것 때문에 뒤로 밀려요.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 뭐 30분 붙잡고 있지 말고 1분, 2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 끝내고 이런 것들도 좀 빨리 끝낼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한 번에 전체 다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또 지금 이제 곧 자료를 또 드릴 건데 이 대상 시기, 뭐 시기 조사 방법도 다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정리하면서 할 거니까 저희는 제가 그런 자료들은 많이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
보험금은 별표예요, 별표 그냥. 무조건 가면 지급 사유부터 아셔야 되고, 왜 어떻게 지급 사유를 하는지 매년 한 문제씩 나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품목에 따라서 수확량 구하는 품목, 감수량 구하는 품목, 피해율을 구하는 품목들이 또 있으니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피해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 공통 분모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보험금에 대한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종류랑 그다음에 지급 사유, 어떤 양이랑 피해율, 보험금 구하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은 특별히 이번에 변경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는 이제 빈칸 넣기나 그런 것도 통해서 가져가다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저 보시면 보기 좀 편하게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손해평가 업무의 어떤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한다. 이 세부사항을 정한다. 한 이 정도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편집들이나 그런 것들도 그냥 이게 쭉 열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연결고리인지 몰라. 그럼 나중에 저 같으면 이제 빈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공통분모로 앞부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가져다 이렇게 쓰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그쪽 자리는 없고요. 지금 업무방어서, 네, 2페이지인가? 아니요. 지금 원래 교재. 6페이지요? 2페이지요? 네, 2페이지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페이지 1번 목적, 그거 보면 눈에 안 들어와. 그렇죠? 그걸 이렇게 편집을 하면 눈에 좀 잘 들어오고 포커스가 맞추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또 해드릴 거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뭐 정의, 뭐 특별한 부분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들 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이제 공부하시는 분 한 번쯤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뭐 이 부분들 뭐 전수조사 모두 조사하는 거다. 표본조사 뭐 결국은 이 과수원에서 이 수확량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거다. 사실 앞부분들만 가지고서도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제조사다라고 하면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한번 지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더 또 중요하고 더 디테일한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다 끝나셨죠? 이쪽 부분은.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넘어가고 주요하게 또 변경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고사주수가 과거에는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게 고사주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저권 종합 투랑 그런 일부 상품에서 이런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고사가 아니라 그냥 고사는 다 보상하는 고사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나오면 또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나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업무방어서 내용 보면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업무방어서 그 순서대로 쭉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페이지는 좀 안 맞겠지만 내용들 참고하셔서 보시고 이런 용어 정의 부분들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같이 또 질문하시면 제가 충실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나름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기초 과정은 패스. 뭐 기수학력, 수학불능 이런 부분들 없고요. 실제 경작 면적 이런 면적. 이것도 제가 그거 보니까 4반에서 실력이 뭐 조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었고 이쪽 부분에 이 부분 이제 계속 이제 강조했던 게 아까 이 부분이 6회 19번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손해평가반에서 배제해야 되는 사유 이게 4가지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입을 하거나 자기가 모집하거나 아니면 그 계약자 간에 가입자 간에 서로 상호 손해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증조사 또는 재조사를 내가 실시한 거 갖다가 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미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이미 나왔던 거 또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것들 다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워하고 중요한 저관 종합 2
상품을 한번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들을 한번 적과전 종합 2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과전 종합 2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처음에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 이때가 적과의 착과수, 그 다음에 처음에는 평년 착과수의 평착에 100%로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을. 근데 가입 금액이랑 모든 것의 결정은 이때 한다.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적과후 착과수를 통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 기준수확량을 구한다, 기준수확량. 그러면 그 이전에 피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전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때는 착과 감소 보험금. 그런데 이 이후에 발생하면 이때는 과실이니까 과실손해보험금. 그 다음에 수확이 완료됐어. 수확이 완료됐고, 그리고 이제 나무에 대한 보장이 종료가 됐어요. 나무 보장 종료. 이 사이에 고사나무 조사를 통해서 나무손해보험금. 이걸 이렇게 구하는 품목인데, 결국은 세 가지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대한 것들이랑 과실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눠주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어차피 이제 1과목과 같이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전에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실제 결과 주수가 있어요. 실제 결과 주수를 통해서 평년 착과수에 100%를 가입을 하는데 이때 가입을 했던 게 보니까 1000kg이 1000kg. 그래서 1000kg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봤더니 이미 고사된 것도 있고 또 미보상 사유로 인해서 고사된 것도 있고 수확 불능도 있어. 이것들 다 뺀 게 조사 대상 주수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저희가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와 착과수를 구해. 그렇죠? 그럼 적과 착과수 구해야겠네. 적착을 구하게 되고 여기서 적착이 700이 나왔어. 700. 700이 나오면 300kg는 어디 들어가 있냐? 여기도 들어가 있고 봤더니 이 안에 300kg 있었어. 그럼 이게 착과 감소가 되는 거야. 착과 감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빼준다. 근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000에서 빼기 700을 한 300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적인 식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적착이 1000kg이 아니라 1100kg이 나왔으면 1100kg 피해가 발생한 태풍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냉해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입은 1000kg 가입했는데 1100kg이 발생했어. 피해는 있었는데 더 많이 잡아줄 수는 뭐라고 해야죠? 그러면 착과 감소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착과 감소에 대한 것들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700kg이 나왔어요. 한 번은 피해가 발생했어. 태풍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태풍이. 그러면 300kg이 감소로서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정되는 것 갖다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돼요. 결국은 이렇게 너무 멀리 왔네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근데 또 같이 이 적착이 갑자기 700kg인데 피해가 없었어.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어. 피해가 없으면 이 300kg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액보험료죠, 차액보험료. 아시죠? 차액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1000kg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적과 착과수를 해보니까 700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 300은 어떻게 할 거냐, 300은. 앞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버려요. 이 300에 대해서. 그래서 공식이 1과목에 이 감액분, 이 300kg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에 대한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거기다가 미경과 비율. 이제 미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경과 비율은 이미 지난 건데 미경과 비율은 뒤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장을 다 받아서 천만큼. 근데 조사한 시점에 300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감액 미경과 비율. 경과되지 않은 뒷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1100kg이 됐어. 1000을 가입했는데 1100으로 많이 달려있어. 한 10% 정도 늘어났네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피해는 있었어요. 피해는 있었어. 근데 감소가 0kg야.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아. 이때는 이걸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기준 수확량이 1100kg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4회 때 나왔다는 거예요. 적과 착과수를 했는데 더 많이 나왔어, 적과 착과수가. 그리고 이제 5회 때부터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2000kg이 됐어, 2000kg이. 가입은 1000kg로 했어, 100%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2000kg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경우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피해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피해가 또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감소된 거는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인정되는 게 없죠. 이때는 뭘로 가냐? 이제 부보비율 가는 거예요, 부보비율. 부보비율 같은 경우는 가입 수확량과 이렇게 적과 착과량의 80% 그걸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커지면, 그러니까 2000kg에 80%면 1600kg이고 이건 1000kg이 더 크잖아요. 그때 이제 부보비율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1과목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을 결국은 차액보험료와 부보비율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다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적과 착과수가 항상 평착보다 작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커지면 커진 대로 해서 그 값을 인정받고 쓰는 거고, 피해가 있었지만 더 커졌으니까 착과 감소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 수확량 할 때 단답형 쓰면 인정되는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적차 더하기 착과 감소, 그 다음에 인정되는 감소가 없었다. 이렇게 뭐였죠? 피해가 없었거나 더 커가지고 감소가 없었던 거죠. 감소라는 거는 1000보다 작아야 감소가 된 거잖아요. 커졌으니까. 인정되지 않았던 거는 더 커졌거나 아니면 인정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 이때는 그냥 적착만 쓴다. 이게 저희가 그 중요하게 나왔던 기준 수확량 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기준 수확량은 딱 한 번만 씁니다. 이렇게 구해서 결국은 여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가지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1과목과 연결시켜서 한번 내용을 한번 봤고요.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구하는 부분들은 이걸 통해서 여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 함으로써 저희가 구해야 될 자기 부담 감수량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년 착과량에 대한 정의가 뭐였나요? 평년 착과량에 대한 100%로 보험을 가입을 했네.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할 때 뭐 어떻게 했나요? 제가 평착에 적착을 뺐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할 때 감수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평착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용어적인 개념도 같이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럼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했고, 그리고 공식이 어떻게 됐죠? 이쪽에 써볼까? 제가 좀 약어 쓰겠습니다. 착 미자씨 곱하기
자기부담, 아니, 보험 가격이죠. 네. 가입 가격. 그리고 이제 오늘 농구먼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이제 50% 또는 70% 수준이 됐더라고요. 이 과목 곱하기 50% 또는 이제 70% 선택할 건데, 아까 50%나 70%로 선택한 이유는 이때는 유곽 아직 적과를 하지 않았으니까 한 나무에 많이 달려있고 피해가 아직 확정적이지 안 됐으니까 100% 인정하지 않고 50% 또는 70% 해준다. 왜 이렇게 했냐면 작년에 손해가 너무 많이 나서 원래 80% 주던 것도 이제 깎은 거야. 왜 줄었냐? 아, 손해가 많이 나서 줄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과실 부분이 됐으니까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보실 거고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지금 구했습니다. 보험 가입 가격은 주어질 거예요. 주어질 거고, 안 주어지면 보험 가입 금액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니까 만약에 평년 착과량이 1000kg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보험 가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또 역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입 가격은 구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소량과 착과 감소량인데 아까 구할 부분들 중에서 여기서 보니까 평착을 가지고서 여기서 적착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이 착과 감소라고 봤습니다. 착과 감소. 이 착과 감소인데 착과 감소 중에서 봤더니 병해충이 뭐 먹었어. 역병이 씌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네, 그런 병들이 생겨가지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가 발생했어. 아니면 제초 작업을 뭐 엉망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이 착과 감소가 1000kg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한 10% 정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미보상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보상 감소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감소됐던 거, 이 착과 감소됐던 것들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미보상 감소량을 구하는 게 공식인데, 이렇게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여기다 플러스 미보상 주수에 대한 감소량을 준다. 미보상 주수를 왜 더하냐?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깎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이제 보험회사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자한테는 불리해요. 계약자한테는 불리하니까 계약자 위하는 거는 합격하고 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좀 더 깎으려고 보험금이 너무 손해가 크니까 좀 줄일 거 봤더니 미보상 비율 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보상 주수는 원래 빠졌어요. 사실 여기서 아예 별제를 했는데 미보상 주수에 대한 것들도 감소를 더 잡아주겠다. 그래서 이것들 항상 계산하다 보면 미보상 주수량이 또 한참 뒤에 있거나 빠져 있으면 또 계산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과 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더하기 미보상 주수에 대한 감소량 것들을 합쳐주면 저희가 구하고 싶은 이제 미보상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미보상 감소량. 그러면 결국은 이 착과 감소량을 구하면 미보상 감소량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착과 감소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원칙은 다 공통된 거예요.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야. 그런데 이게 예외적인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딱 2가지. 크게는 세 가지인데 2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보면 착과 감소량을 구하면 착과 감소는 평착 빼기 적착이 돼야 되는데 봤더니 대부분의 과거의 종합위험 상품은 어떠한 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농장에 피해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일부가 문제예요. 일부가 전체 피해를 주지 않고 멧돼지가 와가지고 나무 몇 그루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는데 나무 몇 그루만 태웠어. 근데 그걸 가지고서 대표성 있게 전체에다가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100주가 있는데 2주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감소된 건 2주만 잡아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전체에다 곱하면 문제가 된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일부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일부는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어요. 종합위험. 이 종합위험 중에서 조수의 화재 등 일부 나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 등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등이
이게 지금 앞부분은 이 조수의 화재 등이 남아 있는데 뒷부분에는 그냥 일부 피해만이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 피해가 있으면 평차의 적착인데 일부에 대한 피해, 만약 번개가 내렸어. 그러면 번개는 조수의 화재가 아니라 자연재해잖아요. 근데 나무 한 주, 두 주만 때렸어요, 막.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일부의 피해에 속한다. 그래서 결국은 특히 일부에 대한 피해를 주는 이 종합위험에 가입해서 이 조수의 화재 등으로 일부 나무 피해를 줬을 때 그런 경우 하나. 두 번째, 대상 재해가 일부 재해. 일부 재해가 뭐가 있을까요? 5종은 가입한 5종. 적과전 5종 한정 보장을 가입을 했어. 그러면 전체 다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5가지 대상 재해만 있잖아. 근데 5가지 재해에다가 냉해 피해가 왔어. 근데 그 보상하지 않는 것들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평차의 적자를 빼보면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 왔고 집중호우 피해 왔어. 그런데 갑자기 또 보상하지 않은 냉해 피해도 왔다. 이걸 어떻게 빼줄 거냐? 만약에 저희가 평차의 적자를 빼다 보면 이 냉해 피해 이것도 빠질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장해주지 않기 위해서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 이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 관련된 대상 재해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고 해서 그걸로 한번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가 되어 있는 조수의 화재 등으로 인한 일부에 대한 피해 또는 대상 재해를 종합으로 가입하지 않고 일부 5종에만 가입하는 경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종합형으로 다 보장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냈을 거니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 가입한 사람들 보험료도 많이 냈는데 보너스를 주자. 그래서 세 번째 예외에 보너스. 이분들이 종합을 가입해서 그런데 자연재해 피해만 있었어요. 뭐 조수의 화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만 있다. 이렇게 태풍, 집중호우, 냉해 다 자연재해잖아요. 이때 원칙은 뭐라고 했죠? 평차의 적착을 하면 끝나. 그러면 이때는 보험금을 두 군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선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는 이때는 평착에서 적착 이렇게 끝났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따로 이렇게 종합위험 때는 사실 가서 구체적인 조사를 아예 안 해. 태풍 왔구나, 집중호우 왔구나, 냉해 왔구나, 피해 사실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일부재해 때, 5종 때 육아 타박률이나 낙엽률 따른 인정 피해율이나 나무 피해 조사를 아예 안 해요. 가서 피해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한 값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과실손해 때 첫 번째 너무 많이 왔네. 첫 번째로 해주는 거는 이 착과율에 따라서 착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평년 착과수 대비해서 적과 착과수가 달려있는 양이야. 많이 달려있으면 수확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려있는 게 60%보다 미만이야. 너무 조금 달려있는 거야. 그때는 피해를 5%를 이때의 대장, 적과 종류의 대장은 적과와 착과수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의 대장은 평년 착과수예요. 항상 여기서 빼주는 거야. 여기서 빼주는 거고, 이 과실손해보험금 여기 썼던 이유는 이 적과와 착과수부터 시작해서 쓰는 거야. 네. 이때 보험금 지급했으니까 결국은 피해 다 인정해줬으니까 이때의 대장은 적과와 착과수.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서 그때 남아있던 나무부터 다 이제 빼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착과율이 이 60% 미만이라는 거는 그만큼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없는 거니까 5%를 주겠다. 이 적과와 착과수에다 곱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적과와 착과수가 10,000개가 있어, 10,000개. 10,000개가 있는데 5%를 착과 피해율로 해서 누적 감소 가지수에 더했어. 그러면 몇 개죠? 5%니까 500개인가요? 이 500개를 감소 과실수로 인정했어. 그러면 이 500개를 인정한 5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세보면 이렇게 10,000개입니다. 다 세보면 10,000개가 다 5%씩
착과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5%를 나중에 맥스 A로 쓰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야 돼. 이제 명문화가 되어 있더라, 이번에 개정된 거는. 그래서 이 5%를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한 누적 감수과실소 1번으로 쓰고, 두 번째로는 500개를 인정해 줬으니까 이 5%에 대해서는 착과 피해율로서 맥스 A 값으로 쓴다, 무조건. 그것들 중요해서. 그래서 두 번째, 맥스 A. 이 부분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 한번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어차피 보너스인 종합비용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부분이 끝났고요. 이거 지우고, 봤더니, 그래도 이 종합비용에 가입한 거는 조수의 짐승이나 어떠한 날짐승이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들짐승이나 그런 짐승이고, 화재는 이제 불 난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봤더니 이 5종과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봐야 돼. 5종에는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태우 집지화, 우박,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물난리가 날 수 있는데, 물난리 날 수가 있죠. 물에 잠길 수가 있잖아. 근데 조수의 화재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가 오줌을 많이 싸거나 멧돼지가 오줌을 많이 싸서 침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진짜 이거 오줌을 많이 싼다니까요. 요즘 짐승들이. 그래서 침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침수 주스를 확인하면 되는데, 다행히 그게 없다라고 하면 침수 주스가 안 들어가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약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할 때 종합위험이니까 나무에 대해서만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것들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때 하는 부분들은 나무 피해고요, 나무 피해요. 일부 나무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일부 나무가 번개를 맞고, 일부 나무가 새나 아니면 멧돼지가 타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일부 나무에 대한 피해율을 구할 때 결국은 저희가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무 피해율이라고 해서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입니다, 과실. 그래서 이 위쪽에는 침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짐승이나 또한 불이 침수 피해를 일으킬 수 없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데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그 부분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래서 계산하는 데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무 피해율에 대한 피해 주수는 뭐냐? 당연히 고사됐어. 또 플러스 수확 불능이 됐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게 과거에는 수확 감소 예상이었는데 그게 논란이 많아. 그럼 도대체 수확 감소라는 게 명문에도 없고 어디다 갖다 붙이냐 해서 이걸 바뀐 게 일부 나무 피해로 바뀌었어. 일부 나무 피해. 해서 이것들 산정해가지고 실제 결과에서 나눠서 결국 이렇게 나왔던 게 이 피해율에다가 일정한 피해율에다가 이때의 대빵인 평년 착과수나 평년 착과량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착을 곱해서 이때 나왔던 값이랑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이랑 비교해서, 사실은 우리 보험회사니까 이 피해율을 낮게 잡아가지고 감소량을 좀 작게 잡으면 보험금 조금만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길 바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값. 근데 시험 문제에는 이게 더 클 때가 많고 그래요, 그냥. 그때는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할만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재해가 되면 아까 전에 냉해 피해나 보상하지 않는 재해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이건 구체적으로 봐야 돼. 봤더니 생긴 게 나무가 생겼죠. 이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봤더니 유과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 보는 거야. 이제 혹시 이 피해가 있냐, 혹시 과실은 아니지만 유과에 대해서 피해가 있냐, 아니면 나무에 대해서 피해가 있냐, 이것들을 다 비교를 해서 이번 낙엽류에 따른 인정 피해율
육아는 육아 타박률, 우박이죠, 우박. 그다음에 나무 피해율, 이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사한 값 중에서 큰 값이 이제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저는 이제 이걸 암기할 때 유나락으로 암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비교하기 너무 많아. 짜증난데.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이 일부제가 된 5종 한정에 나오면 5개 돼서 피해율 3개나 산정해서 또 그것도 비교해가지고 또 다시 평차를 곱하고 또 거기다 평차 격차를 뺀 값을 다시 비교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저희한테는 좀 나락이 갈 만한 문제다 해서 저는 이제 유나락이다 해서 이 달려있는 것들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끝판이에요, 끝판. 그래서 이런 게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구하고 싶었던 거는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기 위한 착과 감소량을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부분들 크게 이제 이 부분에서 달라질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문제 보세요. 지금 종합으로 가입했어요. 그런데 냉해 피해가 있었고 화재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일부에 대한 피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냉해라는 건 일부에 대한 피해가 없겠죠. 이건 이제 전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거고 화재는 이제 일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방법서에는 나와 있는 게 없다. 사실 보니까 종합에 대해서 조세 화재 등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피해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중복적으로 합쳐져 있으면 무조건 그냥 평차 격차를 빼면 끝입니다. 그냥 결국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 전부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평차 격차를 빼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대신 이렇게 전부에 대한 일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보험금 조금만 줘야 되니까 일부 피해만 줬는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전체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그냥 평차에 적착해서 끝나고 일부에 대한 피해만 있으면 무조건 간다. 근데 그게 중복적으로 합쳐져 있다. 그러면 뭐 여기는 평차 적착을 빼서 최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평차 적착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부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문구를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했네요.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을 거예요. 무조건 이제. 맞아야 돼. 과실손해보험금은 맨 마지막에 할 거고, 아니, 설명은 드리는데 시험 볼 때 문제에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시오,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한 페이지가 넘게 문제가 나오고 하면 과감하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많이 썼지만 처중에 하나밖에 안 걸릴 거잖아요. 문제에서 중복도 나올 일은 없으니까 금방 풀어요. 5분 정도면 푸니까 이거 풀고 나무손해보험금은 피해 주수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고사된 것만 찾아서 실제 교과서 나눠서 이거 2개 맞으면 10점 주니까 저희는 75점 맞으니까 5점 버리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세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충분히 또 과실손해보험금을 풀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다 풀고 와서 또 과실손해보험금 풀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에서도 이제 중요한 논점이 뭐 일소피해나 뭐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돼서 단답형 또는 5점짜리만 나오거나 그냥 구체적으로 일소피해에 대한 감소과실수를 구하시오라고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다 알아야 돼, 그런 건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풀고 전반적으로 다 과정들 써서 푸는 것들은 패스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했으니까 과실손해보험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은 쉬워요. 여기까지 해놨고.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씨가 또 나왔네. 누미자 곱하기 가격이었으니까. 자기부담 감수량은 다 구했어요. 근데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논점이 이전에 이 착과 감수량이 존재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아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 보험금 줬으면 두 번째에서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문제에서 과실손해보험금, 아니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이거 그러면 자기부담 감수량 구할 필요 없죠. 왜냐면 이미 다 진행했으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자기부담 감수량이
조사를 해봤더니 100kg이 만약에 자기부담 감수량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이미 다 반영을 했어. 그러면 두 번째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착과 감소량이 500kg. 편의상 미보상은 100kg. 자기부담 감수량은 200kg 할게. 자기부담 감수량. 그러면 이 500kg에서 100kg, 200kg 빼니까 300kg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보험금 지급했네. 그러니까 이 과시손해 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 감수량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했으니까 다 부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해볼게요. 두 번째 보니까 500, 100인데 여기가 500이었다. 500이었다 해볼게요. 아니 500이었다 하면 500 빼기 100 빼기 500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400에서 500을 빼니까 400만큼만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을 못했어. 자기부담 감수량을. 그러면 나머지 100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아무튼 잠시만요. 500 빼기 100 빼기 500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5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이제 보험금이 없어요. 보험금.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이 부담했던 거는 500에서 100 빼고 500을 뺐던 400만큼을 부담을 했으니까 누적 감소 과지수에서는 이때 밑에는 과시손해 보험금에서는 500에서 400을 부담을 했으니까 400을 부담한 100만큼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400이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500에서 100을 뺐던 이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왔다. 좀 어려울 수가 있나? 근데 공식상으로는 사실 별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착과 감소량이랑 미보상 감소량을 묶어서 이 자기부담 감소량에다가 빼주면 된다. 무조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은 500에서 100을 뺀 게 400이잖아. 400을 해서 또 빼주는 건데 어차피 이 부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값이 이 두 개의 합친 값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 이만큼은 내가 감소된 걸 인정받았으니까 이만큼을 내 거에서 다시 빼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앞쪽에 보험금을 지급했냐 안 했냐를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면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이렇게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부담 감소량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부담 감소량은 끝났고 미보상 감소량은 우선은 없다라고 계산하시되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 태집지화, 태풍이나 집중호우, 지진, 화재 때 낙엽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들은 어차피 미보상 감수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원칙적으로 미보상 감수량은 과실손해 보험금에서 없다. 근데 문제를 어거지로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어떤 태풍 피해가 발생을 했고 어떤 단감 떨분감이었고 낙엽 피해가 발생을 했고 미보상 비율이 존재를 하게 돼요. 미보상 비율이 만약에 10%가 존재를 하게 됐어.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 100kg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미보상 비율이 10%면 10kg이 미보상 감수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10kg을 없애버리고 싶어. 미보상 감수량을. 그래서 문제에서 그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 이 10kg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 100kg에서 이 10%를 100%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전체 100%에서 빼기 10%를 해버리자. 그래서 이게 1 빼기 미보상 비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90kg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00kg에 대한 감수량이 존재를 했었는데 미보상 비율 10kg를 빼면 100kg에서 10kg를 빼면 그게 90kg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감수량에다가 100kg을 써야 되고 미보상 감수량에다가 10kg을 써야 되는데
결국 이 값을 문제상에서, 공식상에서 1 빼기 미부상 비율로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쪽에서 미부상 비율을 빼버렸기 때문에 뒤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야 돼.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 10kg를 찾는 걸 낸다고 하면 여기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미분 감소량은 없다. 어거지로 만들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거기에 단감을 떨군감에서 낙엽에 관련돼서 미보상 비율을 주어졌을 때 그 값을 가져다 써라고 하면 그 값을 써야 된다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야 돼. 유일하게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게 이때 한 번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누적 감수량만 남았네. 누적 감수량. 그럼 각각에 대한 감수량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보고 쉬어야 되겠네요. 좀 쉬실까요? 아니면은 좀 쉬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누적 감수량은 역시 패스를 해야 돼. 이 부분은. 네.